여야 대선 경선 소식입니다. 여야 모두 집안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생 결단식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부터 가보죠. 민주당. 예. 지금 뭐 당원들의 투표는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대전 충남 선거 결과 발표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뭐 이제 결국 어떤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하필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무료 변론, 이제 국민들로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이슈가 최대 이슈로 돼버렸는데 예. 잠깐 좀 한번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죠. 예. 그 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1억 원도 안 들었다고 보도가 됐지요. 1억 원도 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지요. 그래서 예. 그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사생활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지요. 예. 하여간 분명치 않았다면 분명하게 해야죠. 사실 뭐 네거티브도 좀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건들이 진행됐었던 시기를 경고하면서 이재명 지사 재산은 실제적으로는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 또는 비난 예.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후보 얘기를 들었고 한쪽에서는 선대 본부장 얘기를 들었는데 급이 안 맞죠, 사실. 예. 후보를 놨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대본부장이 맞는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직접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의 처음 경선, 지역 경선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선을 앞두고 상당히 쫓는 자 입장에서, 즉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대책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참모가 나서지 않고 직접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쨌든 반전을 이뤄보겠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추격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 앞으로 지역 경선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서 반전을 이루어서 본인이 충청 지역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해야만 앞으로의 경선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이 부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나서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개는 어느 지역은 어느 후보가 확실하게 우위에 예. 서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다른 후보가 우위에 서 있고 이게 있는데 그렇죠. 충청권은 그게 없으니까 예. 여기에서 첫 번째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인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니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면 되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시간을 지질 거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돈을 처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또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게 뭐 1억이라고 아까 이낙연 후보는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아까 박주민 그 선대위원장 말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돈이 재산이 줄어들었지 증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을 건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어난 걸 보면 이게 이제 부정청탁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재산이 주로 줄었는데 늘었다고 얘기하면서 허위 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재산이 줄고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미 공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재산이 줄고 늘고는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해요.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변호사비를 얼마를 지급했냐 하는 부분은 공개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개인 정보고 그걸 내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걸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이번 경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약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 추격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또 반대로 네거티브를 너무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지층으로부터는 또 이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돈이 오고 갔다면 거래인데 개인 간 거래 내용을 놔둬 내놓으라는 거냐? 그렇죠. 더군다나 저쪽은 그걸 세무서에 또 신고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당신이 지급한 거나 빨리 얘기를 해보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치열하게 싸우긴 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주제입니다. 자,
그나저나 선거 결과는 이제 이틀 뒤면은 충청권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예. 아마 그 충청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조직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충청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없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이 되는데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대세를 따르는 현상을 좀 일정 부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세의 흐름 자체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 흐름에 비슷하게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뭐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예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 이제 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역적으로 봐서는 예. 충청 지역이라고 하지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이라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깝죠. 가깝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숨은 어떤 조직이나 숨은 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예. 조직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거냐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고관여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나 아니면 대세 일정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력이 영향을 미치는 고관여 정치에 고관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의외로 정세균 후보가 상당히 많은 득표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검찰 조직에서 야당 쪽으로 이런 여권 인사들을 좀 고발해 주시오. 예. 그 다음은 우리가 처리를 맡겠습니다라는 식의 뭔가 유도가 있었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던데가 아니라 서류까지 나오니까 좀 충격이 좀 큽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지만. 고소장이 나왔고요. 예. 고소장에 명확하게 이름도 있고 거기에 또 어느 부서로 이게 가게 돼 있고 고소인의 이름만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에 이제 전달됐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의혹이니까 이거 사실관계는 이제 나중에 확인이 돼야 확인해 봐야 될 되겠지만 문제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검찰이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야당에게 고소를 해달라고 청탁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요 윤 전 총장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이슈가 터진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가 이슈화돼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조직이 개입돼 있다면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고 그럴 수 있죠. 또 그 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오고 간 게 있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럼 검찰을 사적으로 움직인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어서 예. 상당히 심각한데 홍준표 의원은 해명해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신경전은 계속 여야에서 거세지는데 오늘은 이제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테르테 공방도 한번 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예.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2017년도 중앙지검장 할 때 우리 쪽의 사람 1000명 데리고 와서 강압수사를 했고 그중에 200명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냐. 그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두테르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다들 볼 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 했고 또 저희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두 분 다 법을 모르는 양반들이 아니고 검사 출신 선후배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사형 집행을 얘기했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마구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는지 다 아는 얘기 같아요 서로 간에.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국민 투표로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선택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둘 사이가 확 벌어지더니 예. 두테르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검찰의 어떤 유도 의혹에 대한 뭐 해명하라 요구도 나오고 좀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본인은 뭐 추석이 지나고 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어찌 보면 1위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방법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1위 후보가 지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현재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지지율을 일정 부분 끌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타겟으로 삼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윤석열 후보도 이 두테르테식이라는 발언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면, 예. 왜냐하면 사형제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예.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뒤에 가서 두테르테식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외교적 문제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어쨌든 두테르테라는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을 인용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에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외교적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외교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이런 거의 뭐 국제사회에서 좀 독재자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인용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또 홍준표 후보에게 왔다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건 저는 좀 발언할 때 사용하는 용어나 비교하는 대상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예. 또 하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벌떼같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상당히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말 하니까 많은 후보들이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벌떼처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폄훼라고 예.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발언할 때 하나하나 발언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 사용 때문에 논란이 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검사 선후배 사이에 점점 치열해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네. 지지율이 이제 바싹 그렇습니다. 다가갔다는데 실제로 범야권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할 때 지금 두 사람 사이가 한 3% 정도로 그렇습니다. 좁혀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고발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거나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씩 나올 경우는 추석 전에 혹시 골든 크로스로 더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저는 하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예. 3%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표현 오차를 계산하면 오차 범위 내예요. 그렇죠.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1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현재는 얘기할 수밖에 누가 1이다 2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사안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검증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 과정을 감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예. 여권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예. 되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옮겨갈 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이라고 하면 이 오늘 터진 이 언론 기사의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야권 후보의 지지율에도 출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본인한테 오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변수가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니까 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하나씩 또 풀어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